버닝썬 파문은요, 폭행으로 시작해서 마약, 성매매, 횡령 등 수많은 의혹들을 낳으면서 벌써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사태의 사실상 마지막 고리인 승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경찰이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자, 승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짚어볼 텐데요. 우정열 차장, 오늘 신청이 됐어요. 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는 사실 승리에 대한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분수령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승리를 소환해서 조사한 것만 17차례입니다. 17차례 조사를 한 끝에 조금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승리를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승리의 최측근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이 됐습니다. 예. 연휴 기간에도 한 수백 쪽에 이르는 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계속 경찰에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승리의 주요 혐의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첨부할 증거 자료, 법리 등을 검토한 건데 혹시 이제 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되거나 기각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이런 또 역풍이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승리가요,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불법 촬영물 유포,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아까 우정현 차장 말씀 들어보니까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과연 등에 이 2가지 혐의도 포함이 될지 안 될지도 궁금해요.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버닝썬 사건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또 초기에는 승리 게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승리를 중심으로 놓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마약도 가고 있죠. 이 경찰 유착도 가고 있죠. 의혹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또 횡령 가고 있죠. 탈세 가고 있죠. 또 이제 단톡방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고 있죠. 예. 여러 명의 연예인이 지금 거의 그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분기점을 그 단톡방 내에서의 몰카 유출과 또는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또 이제 특수 성폭행 아니겠습니까? 일파만파인데 그럼 승리는 이 중에 몇 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인가? 우선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 의혹은요. 첫 번째는 성매매, 성접대, 성매매 알선이죠. 알선, 이 의혹입니다. 지금 일단 확인된 게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본인의 생일 파티를 할 때 국내 유흥업소의 여성이 여러 명이 따라갔고 그리고 그 대가로 추정되는 돈 1,500만 원이 알선한 여성에게 지급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면은 2017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사업가를 접대한 것 아니냐. 그 사업가는 해명도 냈습니다. 난 부부 동반으로 갔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함께 온 일행 중에 일부가 심지어 5성급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이 호텔비가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승리 씨가 YG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까지 나왔죠. YG는 승리가 결제했는데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맞지만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다. 예.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 네. 두 번째 횡령 문제가 또 걸려 있는데요. 예. 횡령 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매매 알선 관련해가지고 승리를 둘러싼 의혹 부분에서 경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혐의만 보자면은 구속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또 횡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횡령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어요. 네. 전원산업, 그러니까 강남클럽 버닝썬이 임대하고 있는 그 호텔의 운영사와 이 버닝썬 사이에서 수상한 돈 흐름, 이 부분이 횡령이 아닌가 경찰들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전원산업 같은 경우는 버닝썬 초기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받았어요. 월 1,6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게 오픈한 지 한 3달 만에 임대료가 갑자기 1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전원산업이 단순하게 이 버닝썬 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운영사가 아니라 버닝썬의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비싼 임대료 형식으로 회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되어 왔었는데 제기된 추가 의혹은 뭐냐면 버닝썬과 전원산업 사이에 인상된 임대료 계약서가 지난 2월에야 뒤늦게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대료가 오른 건 지난해 중순인데 지난 2월에 이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경찰은 이게 이제 뒤늦게 사후에 급조된 계약서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임대료를 올려받기 시작한 지난해 중순에 작성한 것처럼 계약서 날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계약서에 사인한 전원산업의 임원은
지난 2월에 선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임되기도 전에 이런 인상된 임대료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난 2월이면 버닝썬에 대한 경찰의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이다 보니까 네. 경찰 수사를 의식해서 횡령 혐의를 의식해서 급조한 계약서가 아닌가 경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난 2월이면은 뭐 버닝썬 사태로 한창 또 시끄러울 텐데 그때 뭐 구두 계약상으로 그냥 임대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돈을 받았던 게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은 뭐 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긴 하네요. 예, 의심스럽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임대료를 아예 0원으로 받지 않았다가 1,600만 원, 그러다가 이제 1억 원까지 늘어난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을까? 그 자금의 명목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 게다가 2월에는 버닝썬 클럽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것은 예.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그런 수순에서 아. 급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전호사업 측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초기에 임대료는 저렴했던 임대료는 버닝썬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거다. 그리고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세금 신고를 꼬박꼬박 해왔기 때문에 횡령이라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겠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겠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이제 승리 측이 횡령한 금액이 20억 원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린사모도 포함이 되고요. 또 전원산업도 포함이 되는데 이 20억 원이라는 게 네. 어떻게 만들어진 액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버닝썬이 바로 이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에 자리를 잡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회사를 설립한 거니까 버닝썬을 운영하는 24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모읍니다. 네. 이 자본금의 비율이 정확하게 승리, 유리홀딩스, 린사모 측을 묶어서 50%, 전원산업 측이 내세운 이모 대표를 포함해서 50%, 지분이 딱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억 2,500만 원씩을 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돈이 동원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승리 쪽은 주로 린사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할 때 모인 자본금은 회사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초기에 버닝썬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정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합법적으로는 이 돈을 뺄 수 없어요. 이건 법인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횡령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초기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 대목 때문에 경찰이 다 투자자들이 엮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승리, 네. 그리고 유모 대표, 유리홀딩스, 이 법인, 그리고 린사모도 이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죠. 전원산업이 내세운 이제 이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지금 다, 심지어 린사모는 지금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대만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모 씨라고 하는 국내 인물까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횡령 혐의에. 그렇게 보면은 20여 억 원인 이유는 투자금의 조기 회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이들이 공모를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횡령액 20억 원에 대해서 이들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승리는 지금 뭐 성매매 알선도 그렇고요, 횡령도 그렇고요, 모든 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마당에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면은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 좀 청상 참작이 되는데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지금 조사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유 대표가 시인하는 거라든지 또 그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의 성매매, 쉽게 얘기해서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면 처벌 받습니다. 네. 원래는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고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대가를 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알선, 권유, 유인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든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성매매했던 여성들을 입건했어요. 네. 입건한 그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서 또 그리고 아마 장부라든지 계좌, 휴대폰 내역 같은 걸 확인하게 되면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구속될 사항이 큰데 단지 하나 걸리는 거는 승리 씨가 도주를 않고 출석을 자주 했어요. 도주 지금, 의뢰는 없어. 그렇죠. 17번 경찰 조사에 임했는데 임했고요. 그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지 수사에 임했어요.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하고 제가 중한 상태를 봐서는 도주 의뢰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될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게 생각하시는 구조를 보시면 박유천 황하나 씨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동업자인데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예요. 유 씨는 인정입니다. 성매매 알선도 인정이에요. 횡령 혐의도 일부.
그런데 이제 이 승리 씨는 완강히 부인. 그런데 박윤천 씨가 기자회견하고 박윤천 씨도 소환 다 나갔어요. 17차례까지는 아니지만 3번 나가서 조사 받았고 완강한 부인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제 심사 때도 부인. 그런데 구속영장이 나왔죠. 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경찰이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유모 대표는 오히려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좀 이제 법원에서 고민할 것이고 예. 지금 승리 씨는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이 부인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소수라도 있다면 예. 상당히 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속 여부를 사실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나중에 법원이 이제 구속 여부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힐 때 보면 어느 때는 또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구속 맞아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또 증거가 이미 확실히 쌓여 있고 조사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또 구속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승리가 구속될지를 예단하기는 조금 성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 법원이 발부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단톡방 멤버, 또 다른 멤버죠. 로이킴 이야기도 좀 해보죠. 구속은 안 됐는데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오는 15일이 졸업식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졸업은 가능한 거예요? 네, 로이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에 미국에 있는 조지타운대 경영학과를 원래 졸업할 예정이었는데 졸업시험,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졸업반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급히 귀국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예. 현재 이제 그 조지타운대 학내 신문에서 로이킴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이 때문에 조지타운대 자체적으로도 로이킴의 성범죄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과연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제기됐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학교가 퇴교 명령을 내렸다거나 퇴교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쪽도 경찰의 수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재판, 한국에서 일어나는 재판 결과를 아마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졸업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졸업 심사 같은 그 시험 네네.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징계, 뭐 퇴학이라든가 뭐 모든 학교들이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경미한 범죄로 아주 약하게 처벌을 받거나 예. 혹은 나중에 무혐의가 되면 졸업을 아예 취소해버리거나 퇴교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졸업 유예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로이킴이 지금 정확히 누구의 사진을 유포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그 예. 수위에 따라서 좀 형량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으로도 이런 음란물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유포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네. 이 로이킴 씨에게 적용된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 혐의입니다. 일단 유포만 했다는 거죠. 예. 직접 촬영을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실제 처벌된 예들을 보면은 벌금형으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신청이 되면서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